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161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같이 볼 문제, 떼쓰는 아이 달래는 법. 떼쓰는 아이를 마주하고 가장 괴로운 상황은 아이의 고집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집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될 때입니다. 자기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나도 몰라 그냥 아무거나 같은 투명한 말을 툭툭 뱉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러워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아이가 떼쓰는 것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입니다. 말로 안 되고 몸으로 안 되니까 떼를 쓰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떼쓰는 경험 없이 자란 어른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거쳐가는 성장통입니다. 이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이의 때는 더 고약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감을 받는 삶과 의미가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힘을 가진다. 질문은 우리를 그 경험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 그런데 질문은 역설적일 때가 많다. 처음 질문을 할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은 조건화된 반응이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이 질문들을 깊이 천착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영적 수행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은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도 명확해집니다. 물론 그 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내적 경험과 자기 성찰, 영적 수행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얻은 답이어야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하,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조금이라도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정다운 날에도 외로움이 스며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면이 있다. 비율적으로 괜찮으면 좋은 날이고 좋은 사람이다. 좋고 나쁘고 힘겹고 수월한 나의 요일들이 마음의 부력이다. 바람 빠진 날도 있고 빵빵한 날도 있고 풀이 죽은 날도 있고 빳빳하게 깃을 세운 날도 있다. 다만 가라앉을 날들을 위해 산소통을 치워두고 언제든 떠오를 수 있게 열기구의 점화장치를 점검해 두면 된다. 아보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하루를 보통으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는 보통이지 않은 순간을 겪어보면 절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같은 하루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정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론의 계절. 많은 사회 현상이 그러하듯 여론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시민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중의 의견이라니 얼마나 실체 없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기 쉬운 말인가.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여론에 이끌리고 여론을 밀어 움직이는 매체다. 여론의 계절입니다. 여론에 일비하고 여론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도 도초에 우후적순처럼 생깁니다.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마저 신뢰를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론조사도 언론도 신뢰를 잃으면 헛것입니다. 네. 네, 같이 네 가지 문장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진재근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떼쓰는 아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떼쓰는 아이를 언제 봤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결혼을 20년 전에 했으니까 누구야 손주가 지금 고3 졸업했으니까 이 떼쓰는 아이를 근래 본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어디든지 욕구 파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대화할 때 무슨 욕구가 있어서 저 얘기를 하지? 떼쓰는 아이도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 떼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때 사랑으로 해라. 참 말은 멋지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고 특히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감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중요한 것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영감을 받으려면 조금은 이 루틴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그 삶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을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이 질문이 힘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AI하고도 얘기할 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그 질문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질문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도 소통의 지름길 아닌가. 그 위에서 얘기했던 떼쓰는 아이도 역시 소통을 잘 하면은 그 떼쓰는 아이도 쉽게 달릴 수 있듯이 질문, 소통 이게 서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 오늘 또 좋은 단어를 하나 배우네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게 참 하루 삶을 살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사우나를 안 가고 자유공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거기 6시부터 이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보고
이제 또 그분들이 그 루틴이죠. 매일 아침에만 나와서 아주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그 에어로빅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산책을 했었는데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쁜 거 좋은 거 또 그러한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채워두고 열기후 점화장치를 점검을 해두는 그런 삶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부아는 자기 안에 있다는 말에는 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여론의 계절, 엊그제 지선이 끝났는데 그 여론을 잘 파악을 하면은 대책을 세워서 이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방향을 또 잃으면은 실패도 하고 하는 그런 여론인데 근데 그 여론을 또 주도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늘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에 관심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론 보도가 안 됐다. 요즘 뭐 기후 위기도 얘기하고 또는 그 쓰레기 문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잘 선도를 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여론 형성에 있어서 언론이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언론에만 맡길 일은 아니지 않는가. 어제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마을이 살아나는 게 한 사람의 출발해서 하듯이 이 여론도 그 한 사람이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강진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떼쓰는 아이를 들을 때 저는 불통과 소통에 대하게 불통, 소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통인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좀 강압적이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조금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았었는데 어쨌든 서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오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수행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영적인 수행은 이제 믿음의 이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 수행의 그런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처절한 합리화, 비합리화 이러면서 들었는데 어쨌든 늘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언론의 여론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도 제가 30대 때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그런 소식들 그게 언론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과 말에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반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찾아내는 내적인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이 너무 그 감명 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어저께 딸하고 통화할 때도 지선에 대해서 막 투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열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데모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 유튜브를 들어도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딸이 워낙 많은 내용을 보내줘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가?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페이스북에 저는 딸이 그 국힘당 쪽을 많이 지지하는 분이라 지지해서 걔가 생각하는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 그 페이스북에 늘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참고하세요라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 언론이 사실 조작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실인데 보도를 안 하는 건지 이제 딸 말에는 그렇게 많은 데모를 하는데도 언론에는 지금 그게 보도를 안 한다 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은 요원만 남기시고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때 쓰는 아이 달리는 법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광진이가 기본적으로 때를 쓸 때의 제 행동하고 요번에 이제 애나가 태어났는데 이제 애나가 커서 때를 쓸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지금 말씀하시니까 들었어요. 뭔가 다를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어릴 때도 보고 이렇게 지나보면 때를 쓴다는 거는 벌써 사고나 모든 것들이 기본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때를 쓰는 거는 저는 일절 들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 자체를 이제 알게끔 이제 가르치고 때를 써서는 절대 안 들어준다는 거를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나서 자기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살았는데 과연 제가 애나한테는 그렇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면서 저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아. 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나는 너 한 번도 이렇게 해초리 들어본 적 없다. 왜 귀한 손자 때리냐. 이렇게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때를 쓰는 아이 달리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혹시 어른이지만 그런 때를 쓰는 게 없느냐는 생각이 또 문득 한 가지는 더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이랬는데 어느 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뭐 사실은 크게 저는 뭐 중요한 걸 당연히 먼저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지나왔던 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 다뤘던 아부화 참 항상 치과에서 제일 절실한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것, 보통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내면서 무난히 지나갔다,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는 게 보통 잘 없어요. 하도 많은 일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있고 각각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통의 하루, 보통 사람 옛날에 표현도 했지만 그런 보통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쉬운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특별한 일보다는 항상 보통의 일, 무난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저는 뭐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 여론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뭐 선거에 대한 거는 뭐 얘기할 게 없고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일반 분들의 생각, 치과에 대한 생각, 또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 이런 여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치과에 오셔서 많은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없고 잘못된 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한마디, 또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하루아침에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우리네 삶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저는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정치적인 것보다는 돈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우선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을 정치를 본다면, 그런 것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꾸준하게 내 몫에, 내 그릇에 맞는 만큼의 그런 진료를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정말로 이런 그 행동이나 어느 당이다 누구다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 사람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다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최소한 일을 하고 지역에서 여론이 좋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어져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국민의 능력, 국민의 어떤 그런 그것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애들은 여럿인데 떼쓰는 아이를 이렇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애들이 떼를 안 써서가 아니고, 아내가 뒤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시간을 쓰기는 썼으니까 아이가 이제 아무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울면 요리조리 살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볼까, 그 궁리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고, 이제 말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경계를 가르치기는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거실로 자꾸 여의도 살 때는 거실로 애들이 장난감 방에서 장난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이제 저기를 하길래 다음에 이제 또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그 장난감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걸 또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은 또 지켜야 되고. 근데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 칼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이제 제일 좀 그렇잖아도 눈에 좀 가시였던 게 애들 조금 다칠 것 같고 그랬는데 들고 나오길래 내놨길래 그거를 딱 부러뜨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갖고 나오더라고요. 장난감을 딱 장난감 방에서만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속이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뭉개는 거구나. 그걸 그때 이제 좀 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두고 커서도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또 그때도 또 그 안 보이게 떼쓰는 게 꼭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체크리스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거 있으면 그거 분석 리포트 쓰는 거 그거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근데 그거 갖고도 또 교회에서 너무 심하다고 또 한 소리를 들었어요. 애들한테 그런 거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조금 일찍 이제 마무리는 했지만 어쨌건 이제 성년이면 제 역할은 기본 역할은 다 마친 거니까 애들이 성년이면
그래서 요즘 마음이 많이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이제 뭐 잘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대목에서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선에서는 개인하고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초에 두는 것, 그게 아까 이제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거에 대해서 저는 지속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이다 보니까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편적인 삶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갖는 거. 이제 남이 주는 그냥 질문, 그냥 옳으면 옳은 줄 알아, 이거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질문 아닌가. 그리고 늘 평소에도 하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다음 발을 어디로 내디딜 것인가. 요게 평소에도 항상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요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하루를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면하고 어떤 게 그런 하루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매일 루틴하고 리추얼을 만들고 그거를 잘 가꾸고 다듬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동시에 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저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보통의 하루가 되는 거고, 진짜 별거 아닌데도 감당을 못하면 보통이 아닌 하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사회는 갖고 있는가, 이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으면 보통의 하루가 돼버리는 거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면 이제 그건 큰 사건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그래서 늘 그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하한은 살아있으면 됐다. 이게 이제 하한, 보통의 하루 중에서도. 그래서 태어난 김에 살기, 이렇게 이제 사명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예, 근데 그게 하한이고, 그냥 그래도 보통 중심 정도 보는 거는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하루 정도면 그냥 보통 하루는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과거에는 뭔가를 좀 해보려고 뛰어다니고 힘을 내고 했던 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튕겨나가는, 부딪히고 상처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냥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지낼까, 그 궁리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욕심내는 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가꿀 수 있는 하루면 참 좋겠다. 이거는 이제 좀 욕심의 상한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론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5.18 때 상처 입은 다음부터는 신문하고 뉴스를 아예 안 봤거든요. 지금도 뭐 조금씩은 보지만 안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안 보고 뭔가 눈에 들어오면 누가 그걸 내놨건 간에 무조건 출처를 추적해 보는 거, 출처를 찾아 들어가서 이게 책임지는 곳인가, 책임지지 않는 곳인가, 그것까지 꼭 파악을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여론과 언론이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거, 남들이 말하는 언론을 그냥 언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제 곁에 계시는 주로 이제 패친분들인데, 패친들의 글을 읽고 댓글 달고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거를 여론과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지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올리시는 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요걸 저는 여론과 그것이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아보하 그거를 성찰하고, 이렇게 특히나 꼬박꼬박 기록하시는 분들, 성찰하고 기록하는 분들, 그분들을 매일 이렇게 남들이 신문하고 뉴스 본다는 딱 그 느낌으로 저는 그분들 이렇게 타임라인을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오픈이 제대로 돼 있으면, 투명하면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투명성이 없이 밑도 끝도 없거나 책임지지 않는 곳이 소스로 돼 있으면, 그러면 그냥 관심을 끊는 거.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떼쓰는 아이 달래는 법.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저도 이제 때를 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순하게 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 쓰는 아이 지금 이제 뭐 애들 클 때는 때 쓴 거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이렇게 없어요. 근데 막내가 이제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장난하는데 이게 누구를 때렸어요. 예. 근데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려가지고 걔 이렇게 제가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아마 혼내준 적이 있거든요. 예. 남을 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체벌을 하는 게 상당히 그 마음에 남고 그 막내도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때 쓰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훈육을 할 때 뭐 채찍을 들 때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뺨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유행으로 나왔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거 아보하 볼 때 평범한 하루, 범사의 루틴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보하가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거,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실제 어떻게 답할 수 있고 실천해 나가는 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주위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만은 이게 불통과 소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뗐을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아내가 손주들 이렇게 달래는 거를 이렇게 많은 기회는 아닙니다만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할머니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들이 애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좀 성의 없게 애들을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다든지 사랑으로 감춘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쑥스러운 정도 잘 실천을 못하는데 여성의 경우 보면은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상당히 기술이 애를 낳아서 키워서 그런지 좋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거 아닌가. 할아버지로서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한 50점 정도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고 원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루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매일 이렇게 메모를 자기 전에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딱 떠오르는 거는 메모를 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한 4-5개 정도 이렇게 메모가 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한 70-80% 될까요? 이렇게 미결되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미결된 상태로 메모를 해놨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또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건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유 대표님이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기록과 그다음에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들을 잘 주의해서 해주시고 저 역시도 그런 거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 이 부분은 뭐 여론에 휩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뭐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뭐 여론이 없을 때가 없고 나쁜 여론, 좋은 여론 다 섞여서 돌아다니는 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이게 더욱더 심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뭐 AI에 대한 그 윤리라든지 어떤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어떤 그 자격을 높이기 위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커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헤쳐나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6월 두 번째 토요일이군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장마, 여름에 혹서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건강 유념하시고 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그만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공원장님 아가 출산한 거 축하.